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고 먹으면 더 재밌다 장백준입니다. 여러분 슈크림 좋아하시나요? 저는 슈크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단 걸 찾아 먹는 편이 아닌데도 슈크림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 꾸덕한 크림질감과 향긋한 바닐라 향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3, 4월쯤 되면은 스타벅스에서 슈크림 라떼라는 거를 판매하기 시작해서 이 시기가 되면 슈크림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한번 먹어보고 왔고요, 부드러운 슈크림의 바닐라 향이 인상적인 라떼였어요. 우리 일상 속에도 슈크림을 흔하게 접할 수가 있죠. 이런 슈크림빵이나 슈크림 붕어빵, 그리고 각종 카페에서도 슈크림으로 만들어진 음료나 디저트들을 내놓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슈크림, 사실은 크림의 이름이 아니란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럼 슈크림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슈크림입니다. 프랑스어로는 chou à la crème, 라고 하고요, 일본어에서는 슈크림, 라고 줄여 부릅니다. 이 일본어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슈크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이 프랑스어 슈아라 크렘은 슈 안에 크림을 넣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본 이 슈크림의 겉부분이 슈고 이 안에 크림을 채워서 먹는 요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슈크림에는 굉장히 다양한 크림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크림을 사용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슈크림이라고 알고 있는 크림을 활용합니다. 이 크림의 이름은 커스터드 크림이고요, 계란 노른자를 이용해서 노란색을 띠는 게 아주 특징적인 크림입니다. 커스터드, 뭔가 이름이 익숙하지 않나요? 아마 이 카스타드라는 과자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카스타드 안에 들어가는 크림도 커스터드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크림이란 걸 알 수 있죠. 이 커스터드 크림, 슈크림 붕어빵이나 슈크림빵, 다양한 간식거리와 디저트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가진 않지만 슈크림에서 영향을 받은 과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홈런볼인데요, 안에 초코 크림이 들어가긴 했지만 겉부분에 있는 빵은 확실히 슈와 닮아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해외에도 이런 스타일의 과자들이 있는 걸로 보아 전 세계적으로 꽤 인기 있는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유럽에서 건너와서 우리나라에 에서도 인기 있어진 슈와 커스터드 크림, 그리고 이 둘을 합친 게 슈크림이 되는데요, 저는 이 슈크림이 일본에서 건너온 단어다 보니까 슈크림과 커스터드 크림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게 일본에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일본에서는 슈크림과 커스터드 크림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이렇게 구글에다가 슈크림을 일본어로 검색하면 정말 슈크림만 나오고요, 크림빵이라고 검색해야 우리가 아는 슈크림빵을 검색할 수 있더라고요. 일본의 슈크림빵 제품엔 커스터드 크림빵이라고 명확하게 적혀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커스터드 크림을 슈크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명확한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과거 한국의 옛 기사들을 검색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일제감정기부터 슈크림을 먹기 시작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1970년대 초중반까지는 명확하게 슈크림을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976년 기사에서 슈크림빵이 언급되기 시작하는데요, 1977년에는 슈크림빵이 급식으로 나왔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급식으로 나올 정도로 꽤 널리 먹고 있는 음식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슈크림과 같은 크림을 쓴다는 의미로 붙었던 슈크림빵이라는 이름이 슈크림빵이 대중화되면서 안에 슈크림이 들어서 슈크림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걸로 오인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1977년 기사에서 슈크림을 크림의 일종으로 인지하고 있기도 하던데 당시에도 이미 슈크림을 크림의 일종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명확한 기록이 없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인데요, 이 이야기는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슈크림의 겉부분에 해당하는 슈, 영어로는 chou pastry, 프랑스어로는 pâte à choux, 라고 부르는데요, 둘 다 번역하면 슈 반죽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슈의 어원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프랑스어로 슈가 양배추라는 뜻이 있어서 이 슈 반죽을 구운 것이 마치 양배추를 닮았다는 의미에서 슈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로는 pâte à choux, 해석하자면 뜨거운 반죽인데요, 슈는 뜨겁게 가열한 상태로 반죽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의 파타쇼라고 부르다가 이것이 변형돼서 파타슈라고 불린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타쇼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16세기경에 카타리나 데 메디치 밑에서 일하던 이탈리아 출신 펜테렐리라는 요리사가 파타쇼를 만들었고, 그의 제자 포펠리니가 파타쇼를 완성시켜서 포펠리니란 케이크를 만든 것이 파타쇼의 기원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어 위키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전적으로 부정하더라고요. 카트린 데 메디치의 통치 기간 동안 궁정에 이탈리아 요리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 근거로 하는데요, 파타쇼 이외에도 카트린 데 메디치가 프랑스에 시집 오면서 프랑스 요리 전체가 이탈리아 요리에 의해 발전했다는 설이 많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에 대해서 19세기 프랑스 작가들이 가졌던 이탈리아에 대한 환상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런 환상 때문에 허구의 얘기들이 많이 퍼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음식에 대한 전설들이 모두 그렇듯 카트린 데 메디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의 확률이 좀 낮아 보이긴 하네요. 우리가 먹는 현대적인 슈크림은 19세기 전설적인 프랑스 요리사 마리 앙투안 카렘이 정립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슈크림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일본 요코하마 외국인 거주지에서 양과자점을 운영하던 사뮤엘 피에르라는 프랑스인에 의해서 일본으로 슈크림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는 일제감정기 때 일본의 영향으로 슈크림을 먹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우리도 슈아라 크렘을 슈크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슈크림과 커스터드 크림이 혼동되기 시작하는 발판도 여기서 만들어졌겠네요.
자, 이제 슈크림을 한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저도 베이킹 경험은 많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실패할까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한 번에 성공할 수 있게 프랑스 폰트와 영어로 된 영상들을 반복 시청해가면서 공부해봤고요. 제가 만약 이걸 한 번에 성공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저울을 준비해줬고요. 계량 스푼과 컵도 준비했습니다. 우선 슈크림의 겉부분 파타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약불로 코팅 안 된 냄비에 150ml의 물을 데워줍니다. 그리고 버터를 65에서 70g 정도 준비할 건데요. 혹시라도 망칠까봐 저울에 달아가면서 최대한 65g에 맞춰서 준비해줬고요. 67g 정도 사용하게 됐네요. 버터가 잘 녹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썰어줬고요. 작게 자를수록 녹이기가 편하겠죠. 이제 열을 올려준 물에다가 버터를 넣을 건데요. 이때 불은 센 불이 아니라 약불로 해서 계속해서 녹여줄게요. 그리고 소금과 설탕을 반 티스푼씩 해서 2g씩 넣어줬고요. 버터가 잘 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이에 박력분을 준비해줄 건데요. 이것도 정확하게 계량을 위해서 저울을 준비해서 85g에 딱 맞추겠습니다. 정말 실패하기 싫어서 85g에 딱 맞췄습니다. 이제 녹은 버터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따로 채치지도 않고 그대로 넣어주더라고요. 불을 중불 정도로 올려주고 바닥이 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어줍니다. 저으면 저을수록 수분이 날아가면서 한 덩이로 뭉치려고 하는데요. 이대로 겉이 꽤 드라이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략 3분 정도 저어줬는데요.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갔다면 냄비를 이렇게 사정없이 흔들어줘서 한 덩이로 뭉치게 모양을 잡아줄게요. 모양을 잡은 반죽을 볼에 두고 계란을 하나 까주시는데요. 실온에 놔뒀던 계란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반죽과 계란이 잘 섞일 때까지 계속 저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반죽이 분산되다가 계속해서 저어주면 반죽이 다시 하나로 되는데요. 이때까지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총 3번 할 건데요. 계란도 3개 사용하게 되겠죠. 다시 계란을 추가로 넣고 방금 했던 과정을 계속 반복해줄게요. 계란을 추가할수록 반죽이 점점 질척해지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대로 계속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계란을 3개째쯤 반복하게 되면은 반죽도 아니고 크림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요. 이 정도의 질감이 나오면 이제 반죽을 구울 준비는 됐고요. 이제 크림처럼 된 반죽을 짤주머니에 넣을 건데요. 반죽할 때 쓰는 스크래퍼랑 짤주머니를 사왔습니다. 다이소에서 이거 2개 다 사도 1,500원이면 삽니다. 다이소 가성비는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무식하게 짤주머니를 들고 옮기다가 영상에서 봤던 게 생각나서 원통형 컵을 하나 가져왔고요. 여기에 고정시켜서 넣으면 훨씬 편하더라고요. 아까운 마지막 반죽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옮겨줬습니다. 이제 스크래퍼로 짤주머니에 있는 반죽을 빈틈없이 모아줄 건데요. 안에 공기층이 있는 채로 짜면은 중간에 끊길까봐 공기층을 최대한 제거해주면서 스크래퍼로 모아줬습니다. 잘 모아줄수록 짜낼 때 편하니까 최대한 잘 모아주세요. 그리고 오븐팬에다 이제 짜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대로 반죽을 한번 짜봤는데 뭔가 제 머릿속에 그리던 그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구우면 조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생각을 계속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스크래퍼로 그냥 싹 초기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봤는데 짤주머니에 있는 깍지 구멍이 너무 작은 것 같더라고요. 아예 깍지를 끼지 않고 짤주머니 그대로 짜내가지고 좀 더 크고 넓게 나올 수 있게 했고요. 지금까지 보면서 공부했던 프랑스 유튜버분들의 꿀팁을 기억해내면서 내가 지금만큼은 이분들의 수제자다 라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정신 집중, 지름 3cm 위로 쌓아 올리듯이 짜내야 한다 이렇게 노력은 해봤는데요. 수제자가 이따구로 짜고 있으면 바로 파문 각이죠. 모양이 많이 이상한 친구들만 살짝 정리해주고요. 180도 오븐에 35분, 추가로 140도 오븐에 5분 더 구워주겠습니다. 반죽 짜내고도 3분의 2 정도 남더라고요. 근데 냉장고에 모셔놓고 나중에 추가로 구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슈를 굽는 동안 커스터드 크림도 만들어주겠습니다. 계란을 노른자만 분리해서 쓸 건데요. 계란 2개 분량으로 노른자 2개 까서 넣어주겠습니다. 살짝 터졌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설탕을 50g 넣어줍니다. 노른자랑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밀가루 박력분으로 20g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채쳐서 넣었는데 꼭 채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바닐라 향을 넣어줘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바닐라 빈 자체를 쓰는 거고요. 그렇지만 바닐라 빈은 너무 비싸니까 저는 바닐라 오일을 준비했습니다. 순수 바닐라 빈에 비해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이 바닐라 오일을 6에서 7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시면 되는데요. 조금만 넣어도 향이 강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잘 저어서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우유를 250ml 넣고 중불로 끓여줄게요. 그리고 이 만들어둔 혼합물을 넣어줄 건데요. 다 잘 넣어주시고 버터를 10g 넣겠습니다. 그리고 버터를 녹여가면서 잘 저어주시면 점점 점도가 생겨요. 베샤멜 소스 만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점도가 갑자기 생기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바닥이 더 타지 않게 계속해서 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커스터드의 질감이 나올 때 빼서 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림을 잘 펴서 냉장고에 30분간 식혀두겠습니다. 이제 슈가 잘 구워졌는지 한번 꺼내볼 건데요. 너무나도 다행히도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모양이 좀 삐뚤한 친구가 있는데 아까 마지막에 모양 정리했던 그거인 것 같아요.
좀 크게 만들면 실패할까봐 일부는 3cm 정도 크기로 짜고 일부는 조금 더 크게 짰는데요. 어떻게 짜느냐에 관계없이 반죽끼리만 잘 붙어있으면 이렇게 잘 부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애는 홈런볼보다 조금 크게 나왔네요. 속이 잘 부풀어서 비어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속이 비어있어야 크림을 채울 수 있잖아요. 한번 썰어봤는데요. 이렇게 속이 잘 비어있게 잘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래쪽에 구멍을 뚫고 크림을 주입해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잘 식혀준 커스터드 크림도 짤주머니 넣어서 크림을 주입해주시면 되는데요. 크림을 짜내는데 안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있는 힘껏 짤주머니를 짜줬는데요. 자,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자, 슈크림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썰어서 크림이 잘 찼는지 보면은 이렇게 크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맛도 한번 봐봐야겠죠? 맛은 충분히 맛있는 슈크림이었습니다. 크림의 바닐라 향도 충분하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슈크림의 단점이 크림을 넣자마자 점점 눅눅해진다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갓 구운 슈에다가 크림을 넣자마자 먹으니까 겉이 바삭한 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갓 구운 슈크림을 밖에서 맛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맛이었습니다. 다만 레시피가 굉장히 디폴트하다 보니까 어디 부족한 것도 없는데 어디가 굉장히 뛰어난 느낌은 아니긴 했어요. 그래도 갓 구운 슈크림을 맛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는 느끼긴 했네요. 그래서 맛에서는 아쉬움이 없었는데 이 크기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크게 한번 짜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성공하니까 겁날 게 없더라고요. 끄트머리의 뾰족한 부분만 정리해서 아까와 같이 180도 35분에 140도 5분 구워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어때요? 나쁘지 않죠? 좀 아쉬운 거는 높이가 좀 낮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죽을 좀 더 높이 쌓아야 되나 싶은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히 슈가 크니까 먹는데 만족감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슈크림이 커스터드 크림이라는 것과 슈크림이라는 제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베이킹 초보인 저도 이렇게 슈크림 만드는 데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직접 만들면서 재미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먹으면 더 재밌다 장백준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